먼저 좀 짧게 짚고 넘어갈 거 하고 가겠습니다. 청장님, 네. 개구리 소년 사건 알고 계시죠? 예. 91년에 발생해서 2002년에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걸 지난번 그 청장께서 직접 내려가서 현장에서 9월달에 대구 경찰청이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자, 근데 이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개구리 소년 유골 발견된 지점이 육군 54단 사격장과 직선거리 250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그 탄피와 탄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실탄 2발이 유해에서 발견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구의 두개골에서는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경북대 법의학자들이 개구리 소년들의 사인을 예리한 발사체의 타살이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 사건이 그냥 미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이 2002년도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했던 김용판 달서경찰서장이 타살 흔적 거의 없다, 저체온사로 추정한다고 하면서 그냥 사건을 무마시키고 덮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매우 부실한 수사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당시 달서경찰서가 지금 현재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대구경찰청에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 부실 수사로 문제점이 지적받고 있고 지역 내 여론도 좋지 않은데 이걸 다시 대구경찰청에 맡기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생각하고 이건 본청에서 수사를 맡아주실 것을 정식으로 경찰청장한테 요청드립니다. 이게 예. 지금 이 개구리 소년 같은 이런 이제 강력 사건, 그 고도의 과학적 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 경찰청에는 조금 그런 수사를 하는 직접 수사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말씀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그 수사팀을 조금 더 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팀 구성을 해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대구경찰청 가서 대구 가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폭력과 무질서 얼룩진 광화문. 제가 보십시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저 사진에 저기 어딘지 아세요?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네. 고정어극 40년 친경기념비란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금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계시냐면 지금 술 드시고 간식도 드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합니다.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도 저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지역에 굉장히 문화유적지가 많은데 지금 저렇게 관리 엉망으로 어제 광화문 집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에도 그렇고 저 밑에 사진에도 그렇고 강목 들고 와서 폴리스 라인, 이 강목이 등장한 게 제가 보기엔 지난 2016년 촛불 집회 일부 조금 나타나다가 기후에 폭력 집회 없어졌죠. 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태극기 집회에서 그 폭력 시위 행사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충돌이 빚어지는데 그로 인해서 경찰도 다치고 또 시위하던 분들 중에서도 다쳐서 지금 우리 조원진 의원께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이런 이 강목 들고 행사하는 분들 좀 엄단하셔야 됩니다. 체증해서. 네. 자, 더 이상 그리고 JTBC 여기자 성추행도 했어요. 시위대가. 그리고 취재기자 폭행하고요. 취재 차량 파손을 시키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 관련 자료 확인해서 이거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언론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 이것은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훨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6년 촛불 시위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평화적 집회, 합법적 집회로 국격을 노렸다면 최근에 광화문 일대에서 이러한 무질서하고 정말 어이없는 이러한 행태들이 도리어 국가의 품격을 훼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시대적 국민적 요구 검경 수사권 알고 계시죠? 예.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 검경 수사권 조정 2018년에 합의하셨죠? 법무부하고 행안부하고 법무장관 합의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에 의해서 기각되는 사유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미발부율이 지금 한 30% 전후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전히 경찰에서 수사를 미흡하게 한 부분 물론 있겠지만 두 번째는 검찰의 갑질 또한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검찰의 행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겠는데요. 뒤에 보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자, 먼저 윤의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압수구속 영장 같은 경우입니다.
강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 이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했는데 결국 경찰이 이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고 무혐의 종결을 해버립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 신청했습니다. 그다음 혐의 사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청구하고 검찰의 수석 이력과 자료협조 요청도 거부합니다. 검찰은. 그다음에 다음 보죠. 부산지검 검사가 2015년에 이거 아마 다음에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내용일 이 증인과 관련됐는데 검사가 고소장을 받고 치기해서 공문서 위조하고 부당하게 사건 처리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자료협조 거부하고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또 무력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억 사기 피해자인데 검찰이 경찰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무시하고 3개월 후에 도리어 자신들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그동안 경찰 수사 제대로 못하게 방해하고요. 그 다음 보시죠.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스토커 피해자가 있어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안 하다가 석방을 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합니다. 4개월에. 그 다음 보시죠.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6개월 이상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보안 수사 후 또 청구했는데도 불청구해서 신속한 수사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사건입니다. 200억 횡령 사건 구속영장인데요. 중대 경제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영장 불청구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제가 뒤에 일일이 열고 합수 정도로 지금 사건이 많은데요. 지금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죠. 예, 영장 심의회 같은 영장 심사관제 운영하고. 예. 내부적으로는 영장 심사관 제도에서 기각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장과 관련돼서 좀 더 지속적으로 검찰과의 문제 이거 빨리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는 게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경찰도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문제 때문에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입법안에는 이 고검의 영장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찰도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진술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민간 위원님들이 이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와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 조정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